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워싱턴 DC의 중심이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펜실베니아 애비뉴입니다. 워싱턴 DC 북서쪽 조지타운에서 시작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까지 이어진 주요 구간만 따라 걸어도 DC의 주요 건물들을 다 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여러 연방기관이 위치해 있는데요. 미국 최고 권력의 상징인 백악관, 연방정부의 입법기관인 의회 의사당, 연방수사국 FBI, 법무부, 그리고 국립문서보관소 등이 이 길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DC에서 거행되는 수많은 행사가 종종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 열리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장례 행렬이 이 거리를 지났고 그로부터 몇 주 후인 1865년 5월 23일에는 남북전쟁의 종식을 기념하는 포토맥 군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 후에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걷는 전통이 있는 만큼 일부 구간은 국립유적지로 등록돼서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이 관리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지 열흘 만인 20일 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건 없이 휴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고 하마스도 이집트와 유엔 등이 중재한 휴전안을 수용하겠다며 양측이 21일 오전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0일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시작된 양측 간의 교전으로 가자지구에서 2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후 800명 이상이 숨지고 4천여 명이 구금됐다고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 AAPP가 밝혔습니다. 그 사이 미얀마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은데요. 유엔 개발계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정치 위기가 함께와 미얀마 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얀마 대표가 무대 위에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관심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타이완과 싱가포르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 탓에 지하철 등 도심 곳곳에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슈퍼마켓에서는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시민들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타이완에서는 지난 한 주에만 1,000명이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사적 모임과 종교 행사 제한 등 조처에 이어 결국 국경 봉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7월 말까지 자체 생산한 백신을 공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이주민 약 8천여 명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로 불법 월경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주민 수천 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로코에 인접한 세우타로 헤엄치거나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요. 북아프리카 내 또 다른 스페인령인 멜리아에서도 최근 불법 월경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국경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국경을 넘은 수천 명의 불법 이주자 가운데 절반을 다시 모로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는데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도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모로코 당국의 국경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지난 1년 넘게 전 세계인이 기다려왔던 말이 가장 먼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방역 기준을 전격 완화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14개월 만에 마스크 탈출을 선언한 미국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Well, today is a great day for America. In our long battle with coronavirus, it's been made possible
by the extraordinary success we've had in vaccinating so many Americans so quickly. CDC의 발표가 나오자 월마트나 코스트코 그리고 스타벅스 등지에서는 백신 접종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한때 미국 팬데믹의 진앙이었던 뉴욕도 방역 규정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Effective this Wednesday, we're going to adopt the CDC's new guidance and regulations on masks and social distancing for vaccinated people. If you are vaccinated, you are safe. No masks, no social distancing.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일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전 국민의 37% 정도로 집단 면역 형성에 필요한 70% 선에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했고 백신을 맞지 못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I think that there's been a lot of confusion around the CDC guidance. Seems like in Chicago, everyone is still very confused because half of the people are wearing masks outside and half of them aren't. 이 때문에 미국 간호사 노조 연합은 CDC의 발표가 섣부르고 위험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절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는 백신 반대론자가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데 이들이 마스크마저 쓰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재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I've always been against masks, and I think all their rules have been hypocritical and they've been confusing. In the Midwest, we pretty much just knew where we could go and it wouldn't really be enforced. So we stuck to those places. 보건 전문가들도 현재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지속할 것이란 입장이라 CDC의 지침이 괜히 혼란과 갈등만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ou can't tell by looking at somebody that they've been vaccinated. So the people that you're worried about the most are the anti-vaxxers that don't want to get vaccinated and have been a problem the entire time. So I'm worried that it's just going to cause more strife for me and my staff on a daily basis. 단 코로나 백신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신속한 백신 접종이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My first ever race was in a pink Ford Pinto, and they called it the Pink Pony. I was driving with my dad in town, and we drove past Beluga Lake, and we see these cars out on the lake. We tear on down. What's going on? What is this? We go down there. There's a sign. It says they're broadcasting on the radio. So we turn it on. Now we're listening. We're watching, and we're just riveted, staring over the dash, just loving it. This is so cool. Coolest thing I've ever seen. Originally, when the association began, they were racing for a payout, so it was money. But at the time, we were also charging spectators a gate fee to watch, and we no longer do that. That got really rough, and people got really upset, and that became a little more banging, clashing, a little less family associated. So they decided, you know, it would be more fun is if we were racing for beer. And that was fun until it started to create a dangerous racing environment, because at that point then we had alcohol in the pits, and that kind of leads itself into some dangerous lanes, and we decided this can't continue. Now you're racing for theoretical things. It's a sense of pride, it's good skills, it's fun, because sometimes you've got a car that is not evenly matched with another, but your racing ability will help you make the difference. So for the season, we have a few prerequisites before we even bother putting anything on the ice. Before we take our cars out there with all of our tow vehicles, that's thousands and thousands of pounds for each person, for each set, we have to have a minimum of 16 inches of ice where our track is at. And the way that we do that is we usually take a chainsaw down, then we measure how far it is, but by the time we get down there to start racing, most of the time, you stick your blade down there and never hit water. We have our meetings Friday nights, and that really just starts it. Now you're in race mode. From 6 p.m. on until Sunday evening, we check on the tires, we check the oil and the filters, and then you gotta paint it, you know, because the way it looks is really half the battle. And then Sunday morning, I wake up, I make everybody breakfast, I pack lunches, we get the car ready, and we go down to the lake and just hope.
Yep, gotta get out the way. Oh, here she comes. Here comes the mama. And oh yeah. If it's not family oriented, I don't want to be there. So if it's not family bonding, if you're not together and you're not having a good time, why do it?